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이렇게. 자, 주말 푹 잘 쉬셨죠? 네, 저도,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 만났고요. 어제도 부산 잘 다녀오고 좋았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갈아탈까? 셈법 복잡해진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한국은행이. 거기서 또 내렸다는 게 아니고, 그 내린 게 이제 추가 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신규로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나?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최근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아져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겨났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왜 저는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날까요? 얼마 전에 그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대란이지. 대란을 일으켰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그 전부 다 고정형이잖아요. 그죠? 자,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아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자, 내용을 좀 봅시다. 어, 주택담보대출.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보다는 이게 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형 고정이 2.42에서 3.92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이렇게 혼합형이란 건 보통 5년은 고정이고 그 이후에는 변동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반면 변동금리인 코픽스 연계 대출금리는 2.78에서 4.28 반면 변동은 2.78에서 4.28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변동이 더 높긴 하네요. 그죠? 다른 은행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상 국민은행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하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셔야죠. 자,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뭐야. 야, 씨, 맞춤법이 왜 이러냐, 지금. 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좀 잘 보기가 싫어지는데. 자, 봅시다.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가 5년가량 유지되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런 건 이제 좋은 팁이죠. 알아두면 좋겠죠. 자,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왜 그러냐면은 이용자들이 금리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어졌다. 왜?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쵸? 자, 그런데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16일 날 변동금리 하락이 예고되고 있는 거다. 만약 기준금리가 앞으로 한 번 더 인하되면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자, 16일 기준금리 인하 뒤 해외 투자은행 IB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 해외 투자은행 참고로 혹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해외 투자은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IB는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자녀가 여기서 뭐 좋은 기준이라는 게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은행에 취직했다 그러면은 좋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은행 좋아요. 그런데 이 해외 IB는요 훨씬 더 좋아요. 진짜로. 무슨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뭐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해외 투자은행 9곳 중에서 6곳이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가
내년 중 하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야, 이거 저도 기사 다른 거 봤거든요. 그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그죠? 자, 해외 투자은행 9곳 중 6곳이 한 66%인 거죠. 뭐라 그랬냐면, 내년 중 한국은행이 금리 추가 인하할 것.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한국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안 쓸게요. 그냥 말로만 합시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자, 일단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신규 대출자. 신규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장기이면 고정금리, 단기이면 변동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 자, 정답은 없어요. 이거 앞을 내다보는 건 한치 앞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간이 장기면 고정금리, 기간이 단기면 변동금리가 낫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둔 거죠. 자, 기존 대출 이용자, 이 사람들은 셈법이 좀 복잡하다. 셈법이 좀 복잡하다. 기존 대출자들은 다른 형태의 대출 갈아타는 게 나은가? 유지하는 게 나은가? 일률적으로 판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대출 잔여기간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 따져봐야 되는 게 대출 잔여기간,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 대출 이용자 중에서 내가 만약에 변동금리 대출자라고 한다면, 내년 기준금리가 더 내리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좋겠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해외 IB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된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1.25%잖아 현재.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역대 최저치. 야, 그러면 진짜 걱정된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를 따져봐라. 자, 고정금리 대출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따져볼 것. 그래서 이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만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어떤 분께서는 대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고객들은 차라리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에 넣어둔 돈을 빼서 대출을 갚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단 저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추가로 내가 대출을 받거나 굴릴 수 있는 현금이 나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에요. 현금을 좀 쥐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기예금 금리도 함께 낮아지면서 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자,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은행과 통신사들이 함께 내놓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노릴 것을 권했다. 그리고 분당센터 PB팀장님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나 달러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주가연계증권 수익이 예전만큼 높진 않지만 연 3, 4%대는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투자하긴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금 요걸로 성에 안 차는 분들은 특히 부동산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도 영원할 수는 없겠죠.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실거주 위주로 하시는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 그리고 포항 뭐 이런 데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좀 나누시고요. 실거주냐 투자용이냐를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규제 지역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따지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좀 저번에 안심전환대출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가이드가 좀 큰 틀에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대출자는 일단 기간이 길면 고정금리, 기간이 짧으면 변동금리가 나올 것 같은데 기간이 긴 거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있겠죠. 주담대. 갑자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주담대가 있잖아요. 주담대. 주담대는 기간이 기니까 고정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마음이 편해 일단. 변동으로 가면 내년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내후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되게 불안해요, 사람이. 내 밑에 깔고 내가 우리 집에서 좀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당연히 셈법이 복잡한데, 대출 잔여 기간과 중도 상환 수수료를 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자라면은 좀 내년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이 아무래도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자라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좀 따져봐서 지금 만약에 갈아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 이상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갈아타는 게 충분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안심 전환 대출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다른 데에서도 한번 다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 그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이제 생산까지 저하되는 아주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제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 경제학 이거 하면서 이렇게 좀 이론으로 이제 보고 사례로 보고 했는데 야, 요즘 막 그런 말이 막 떠돌아다녀.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신문 기사 보면. 좀 약간 무섭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좀 지를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함부로 지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예를 하나.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없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등록하면 내가 8년을 꼼짝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기사의 목적이 주택 등록하지 말자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해외 IB들이 어떻게 또 분석을 했는지 그거 제가 조선비즈인가? 거기서 되게 자세하게 나온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적당한 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해외 투자 은행들이 달아놓은 커멘트들이 있어요. 그 커멘트들을 봐도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봤던 경시학 원론책을 다시 봐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원론책 안 봐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의기소침하고 막 실망하고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좋은 면만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행복하자고 하는 투자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랑 이게 도저히 형편이 안 맞고 그러는데 계속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LG전자였는데 그때 이제 남용 부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잘 하시다가 스마트폰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이제 물러나셨는데 그분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회의록 작성하고 그거 나눠주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다 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왜 방법이 없냐?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회장님이 이제 구본무 회장님이셨죠. 회장님이 어떤 업무를 주셔서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간담회 때.
부회장, CEO께서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하다 보면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맞아요. 갑자기 좀 쓸데없는 이야기 했나? 예, 근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특히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주변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보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위로 비교하고 밑으로 비교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어제의 나. 어제보다 내가 더 좋아졌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더 좋아진 거 있어요. 어제 부산 갔다가 밤늦게 저기 왔을 거 아니에요. 밤에 잠도 늦게 자고 이제 피곤하고 몸도 그랬는데 오늘 헬스 첫날이라서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일어나서 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기사, 도움되는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